지금 루나 코인이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코인 시장의 충격은 주식 시장에도 그대로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코인 안 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넘길 게 아니라 한 번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루나로 손실 보신 분들, 이분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서 또 상기해야 될 점, 배워야 할 점이 있겠죠. 일단 루나 코인이 104,000원 하던 코인인데 일주일 만에 1원 미만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99% 손실, 시총 260조 원이 날아갔다. 일주일 만에.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으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4천억 원에 불과하다. 루나가 주목을 받고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요겁니다. 테라코인과 루나코인이 짝을 이뤄서 테라 가치를 1달러로 고정시키도록 설계가 됐다. 그러니까 고정값을 1달러로 잡았는데 이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테라에 갑자기 매도가 이어지면서 루나코인까지 가격이 급락을 했고 이 시스템이 무너졌다. 1달러 고정값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안전하다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공포심에 투매가 나온 거죠. 외국인들이 숏을 치면서,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계속 공매도를 친 것도 있고요. 1억을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4만원이 된 거고요. 차트고요. 상장하고 반짝, 그리고 횡보 쭉 이어주다가 추세를 돌립니다. 여기가 무릎이죠. 무릎, 어깨, 머리, 어깨, 무릎, 발. 자, 우리가 배운 거를 토대로 보면 여기서는 매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자리죠. 낙폭과대 자리, 초보는 하지 않는 자리다. 추세가 깨졌을 때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했고, 어떤 유튜버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상태에서 추매를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끌려 내려가고, 좋지 않은 매매죠. 우리가 매매하는 자리는 차트상 요런 자리들이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든 말든 보내주는 가말 X존. 실제로 제가 비트코인을 추천했던 자리도 주요하게는 3번인데요. 여기 100만원대 추천, 그리고 여기도 100만원대죠. 600만원, 800만원, 그리고 또 4천만원 정도. 보시면 다 밑에 눌림 자리지 고점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런 자리들이 아니죠. 차트상 눌러주는 자리, 여기서 중장기 추천을 했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차트 분석으로 잡아드렸고요. 2년 이상 장투 추천을 19년에 600만원, 800만원 사이에서 잡아라. 눌림 매수. 그리고 8,200만원까지 갔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쌍봉 유의 구간이죠.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하더라도 손절을 잘 잡아야 돼요. 최근에 저가인 3,400만원 정도 손절을 잘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지키면 다시 7,000 정도까지 큰 박스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이탈하면 크게 빠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딩 줬던 게 여기 6천만원, 5,500만원 정도 할 때 쌍봉 형태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4천만원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라고 했고, 빠지고 또 반등 줄 때 이게 가짜 반등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추천은 여기서 했었고 쭉 올라가고 수익권 크게 준 다음에 뒤에는 부정적으로 리딩이 나왔다. 보유자들이 손절을 했어야 될 자리, 수평 지지 이탈 첫 번째 여기, 그리고 두 번째 큰 추세선 이탈, 세 번째 또 수평 지지 이탈 자리, 요 세 개 숙지하시고, 이거는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의 요런 차트 흐름이 나왔을 때, 요런 이탈이 나올 때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차트, 자 현재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부터 집중을 빡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돼. 여기 이탈이 나오는 순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선택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멍 때리면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또 이제 최종 지지 자리가 되는 거죠. 대응을 안 하니까 이렇게 쫙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워낙 좋다는 인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몰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상기를 합시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초보분들은 한 종목당 비중 15% 이상을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자신감이 붙었을 때 욕심을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더 가겠지 하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들어가서 수익 내고, 여기서 비중 크게 들어갔다가 앞에 번 거 뒤에 다 까먹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상한가 종목 마이더스 AI 월봉입니다. 과거 18년 차트. 자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죠.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분할이든 전량이든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자. 이탈 나왔으니까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하는 거예요. 빠지죠. 제자리까지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흐름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자리까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여기서 밥을 먹었다면 똥을 빠르게 싸든 천천히 싸든 어쨌든 제자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계급등이 나오고 추세 이탈할 때는 대응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여기서 싸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르고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했죠. 이것도 제가 개미들이 가장 많이 손실 보는 패턴 영상 찍었으니까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거 안 보신 분들 보시고. 제 스승은 모두 깡통을 쳤습니다. 스승이면 고수일 텐데 깡통을 쳤다고? 네, 깡통을 시원하게 쳤어요. 그 원인은 욕심이죠. 초보일 때도 여러 번 깡통을 쳤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자금을 모아서 결국에는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다는 건 고수가 됐다는 거고, 근데 고수가 되어서 깡통을 쳤다. 욕심 때문. 깡통을 쳤다는 건 10중 8구 몰빵을 했다는 거죠. 너무 종목에 본인의 분석에 확신을 하면 몰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비중을 50%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매매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비중 15% 이상을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비중 15% 들어가면 설령 그 종목이 상패가 되더라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죠. 근데 몰빵이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아니야. 그냥 불운이 찾아와서 회복 불능에 타격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안 좋아서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공매도도 있고, 혹은 최근에 코로나 혹은 전쟁 뭐 이런 거 다 돌발 악재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횡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재무 건전한 종목에서 횡령이 나와서 정지까지 당했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몰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불에 오줌 싸면 분명히 혼나는 걸 알아요. 강아지들은. 그렇죠? 잘못하면 잘못한 표정을 딱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본능에 못 이겨가지고 일단 해버리는 거야. 오줌을 싸갈기고 내가 혼날 걸 알지만 싸버려. 그러니까 그런 강아지들처럼. 혹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못 참고 야식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런 루나 사태를 보면서 또 우리가 상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 다 아는 뻔한 얘기지만 주기적으로 상기를 하자. 그리고 인생은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번 다 좋을 순 없고, 주식도 내가 만약에 고수가 됐다 하더라도 욕심을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제 스승들처럼 깡통을 찬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고수가 되더라도 계속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좀 쫄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야수보다는 쫄보가 되자. 그리고 저는 리딩을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언제나 항상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문철 교통사고 변호사 있죠. 하도 교통사고를 매일매일 많이 보다 보니까 운전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서 좀 쫄아 있는 게 필요해요. 운전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경험치를 쌓고 좀 더 조심할 수가 있고, 하지만 또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 잘해도 뜬금없이 남이 나한테 와가지고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 뭐 차가 고장이 났다거나 급발진 뭐 그런 것도 있고, 걔네가 나를 박을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많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에 말했던 코로나, 전쟁, 생명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돌발악재들 분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이상하게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허다하고, 뭐 앞에 공매도도 얘기했지만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만약에 상속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으면 주가가 비싸면 상속비를 많이 내야 되죠. 그럴 때는 또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의도적으로 대주주가 주가를 계속 의도적으로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석이 맞아도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몰빵하지 말고 비중 조절로 지키는 매매를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만 있는 게 중요해요. 살아만 있으면 투자금을 계속 일정 부분 크게 유지만 해준다면 기회는 또 오니까. 근데 자꾸 단기에 일확천금을 노리면 투자금도 빠르게 잃을 수밖에 없다. 그게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매매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3억 전 재산을 루나에 몰빵했는데, 이봐 몰빵을 왜 하냐고 도대체가. 몰빵이 욕심 때문에 뭐 이용각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유튜버 A씨는 3,900만원을 투자했다가 약 5시간 만에 3,300만원을 잃었다. 울먹이다가 결국 오열. 아프리카 BJ B씨도 마이너스 10억 2만원 남음. 루나의 20억 풀매수. 대표집을 찾아간 VJ. 루나의 20억 몰빵을 때렸다. 비트코인으로 100억을 번 아프리카 VJ. 외돔이 이번 코인 손실로 방송도 접고 코인 매매도 접는다고 하네요. 뭐 이분은 그래도 여태 번 게 많이 있으니까 잃었더라도 뭐 남은 게 있겠죠. 하여튼 공지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첫 문장은 지인분들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저상가 분들이. 그리고 시장은 늘 변칙적이고 위험하다. 안전한 자산이란 없다. 나스닥은 뭐 얼마나 안전하고 주식은 얼마나 안전하냐.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면 제발 본인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액만 해라.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거죠. 몰빵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돔도 이번에 떠나지만 몰빵을 하고 손실 본 건 아니겠죠. 남이 돈 벌면 질투나고 돈만 벌 수 있게 해준다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다. 야 이건 좀 아닌데. 뭐든지 하겠다고. 아무튼 돈을 벌고 나서 느꼈던 건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코인 시장을 아예 몰랐을 테고 입문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만 납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 손실 보신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만
외돔이 단기에 100억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년 만에 100억을 번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단기에 100억을 벌었으면 엄청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맞죠? 이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휘둘려서 몰빵을 하고 손실 본 분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번 사람들은 벌었을 거고 몰빵하고 이런 건 다 본인의 책임이죠. 아까 기사에 나왔던 유튜버 A씨인데 처음에는 수익이 나다가 뒤에 손실을 보고 3,900만원이 500만원만 남은 상황. 요런게 다 욕심의 결과다. 심지어 처음에는 3,100만원이었었는데 뒤에 800만원을 더 들어갔네요.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원발의 오줌 누기로 추매를 했다. 이것도 실수하신 거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원발의 오줌 누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추매를 소액으로 해봤자 평단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신규 매매를 하는 게 낫고, 그 현금으로는 추매는 반등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무릎자리에서 무릎자리를 찾아서 추매를 하는 게 낫습니다. 결론, 지금 루나든 어떤 매매든 크게 손실 보는 분들은 자꾸 몰빵을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주식이나 인생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고, 단기 일확천금 요거 노리시는 분들이 깡통을 찹니다.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성장, 수익을 노리자. 자, 우리가 성장할 때는 요렇게 쭉 바로 다이렉트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을 했다가 또 지지부진하게 막히는 구간이 있고, 요 구간에서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을 하면 갑자기 또 터지는 구간이 있고요. 레벨업이 되는 거죠. 레벨업은 바로 쭉쭉 되는 게 아니라 막히는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요때 포기를 안 해야, 꾸준히 해야 이후에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티는 구간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요거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바로 가는 걸.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힘들 때 여기 먼저 가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요때 올라가는 사람들도 이 구간을 버틴 사람들이에요. 선배잖아. 고통을 나보다 더 많이, 더 일찍 겪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거니까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인 사람들이니까 시기하지 말고, 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좋은 자극 받으면서 이 구간을 버티면 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처럼 이런 토끼들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매일 안 해도 돼. 공부 매일 안 해도 돼. 그냥 꾸준히만 해. 꾸준히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이라도, 뭐 3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손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보상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거북이에게도 반드시 해피엔딩이 와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과거의 나하고만 비교를 해야 됩니다. 푸탄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가난한 나라죠. 하지만 과거에 행복지수가 1위였습니다. 1위였는데 지금은 95위인가 한다고 하네요. 이 이유가 뭘까?
이때는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는 SNS가 발달을 하면서 선진국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면서 그런 자기들과의 격차를 보게 되면서 행복지수가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 자기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게 없습니다. 저도 상위 1%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상위 0.1%랑 또 비교를 하면 엄청난 격차가 있죠. 상위 1%가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상위 0.1%는 요만큼 가지고 있거든. 엄청난 격차예요. 누구든 위를 바라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끝없이 불행한 거죠. 제가 작년에 LCT를 하나 샀는데 매도자분이 이 LCT를 7채인가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저한테 판 거죠. 제가 멘탈이 약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짓을 했다면 여기서 또 불행의 지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더 가져야지, 부동산으로 더 벌어야지, 시세 차익 남겨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제가 거지였을 때도 가난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월세 18만원 옥탑방 살 때, 그리고 고시원 23만원짜리 살 때, 월세 30만원 40만원짜리, 다음에는 전세 4천만원까지 차근차근 올라갈 때 그냥 과거의 나보다 내가 계속 나아지고 있구나 이것만 보면서 만족을 했고, 그때도 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 보면서 뭐 비교하고 불행해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월세가 진짜 돈 아까워가지고 첫 전세 갔을 때 진짜 행복했죠. 아무튼 차근차근 천천히 남과 비교 말고 꾸준히 나아갑시다.